친딸은 버리고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심야 11시 42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복도.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윙윙거린다. 두 여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 한 명은 검은 샤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친딸 서연. 다른 한 명은 낡은 베이지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 며느리 수진. 둘 다 말이 없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온다. 탁, 탁, 탁. 서연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본다. 수진은 두 손을 모으고 천장을 바라본다. 중환자실 문이 열린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로 나온다. 보호자분들. 두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든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연다. 김말순 환자분 오전 11시 38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무릎을 꺾는다.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작은 신음이 새어나온다. 으윽.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다. 복도에 형광등 소리만 울린다. 3일 후.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빈소 앞에 국화꽃이 가득하다. 향 냄새가 공간을 채운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간다. 구두 소리, 속삭임, 한숨. 오후 6시가 되자 빈소는 텅 비었다. 영정사진 속 고인은 온화하게 웃고 있다. 검은 양복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유족분들 계십니까?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다. 수지는 빈소 한쪽 구석, 낮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변호사는 테이블에 검은 서류 봉투를 내려놓는다. 김말순 여사의 유언장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꼬며 말한다. 당연히 내 이름 나오겠죠. 목소리에 긴장은 없다. 변호사는 봉투를 뜯는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천천히 펼쳐진 유언장.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한다. 유언자 김말순은 본인의 전 재산을. 잠깐의 침묵.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서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춘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본다. 네.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말한다. 전액.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정적.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린다. 서연. 52세. 친딸. 대기업 마케팅 부장. 연봉 1억 2천. 냉철하고 계산 빠르고 감정 표현 없다. 어머니와는 지난 10년간 명절에도 얼굴 안 비쳤다. 전화? 1년에 두세 번. 바빠서요. 그게 항상 이유였다. 명품 가방, 수입차, 강남 아파트.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여자.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수진. 35세. 며느리. 서연의 남동생 서준과 결혼했다. 5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그날 밤 빗소리를 아직도 기억한다. 남편 장례식에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던 순간도. 그 뒤로 5년. 혼자 시어머니를 모셨다. 밤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등 문질러주고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편의점 알바와 대리운전으로 생활비 벌면서 말수 적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김말순. 고인. 향년 78세. 시골에서 평생 밭 일구며 살았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 떠났다. 재산? 경기도 파주 땅 3필지. 시가 12억. 예금 3억. 총 15억. 생전 누구에게도 유언 내용 알리지 않았다. 다만 공증인 사무실엔 3번 다녀왔다. 마지막 방문은 3년 전 가을.
그날 유언장에 도장 찍고 나오면서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제 마음 편하다. 장례식장 상담실. 서연이 변호사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쓴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인다. 친딸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부 준다고요? 15억을? 그게 고인의 의사였습니다. 의사?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했어요?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낸다. 작성 당시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음. 판단 능력 정상. 수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떨군다.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서연이 돌아서며 비웃는다. 몰랐다고? 5년 동안 매일 붙어 있으면서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15억이 당연해? 수지는 대꾸하지 않는다.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본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친다. 참고로 이 유언장은 3년 전 작성되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3년 전. 그때는 어머니가 암 진단받고 서울로 올라오자고 했을 때다. 서연은 거절했다. 엄마, 나 바빠. 시골 병원도 괜찮잖아.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문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 서연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세양? 지금 당장 변호사 연결해 주세요. 목소리가 차갑다. 유언장 무효 소송하려고요. 금액 15억이요. 통화를 끊고 핸들을 잡는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한편 빈소안. 수지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다.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촛불이 바람에 흔들린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빈소로 들어온다. 수지는 구석에서 국을 먹고 있다. 서연이 다가와 말한다. 당신 어머니 집에서 나가.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네. 유산 받았으면 됐지. 집까지 차지할 생각이야? 저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받을 거잖아. 그럼 나가라고.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법적으로는 제 집입니다. 경기도 파주. 어머니의 집. 2층 단독주택. 마당엔 장독대가 있다. 서연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 쿵. 열어. 이수진. 안에서 문 여는 소리. 수진이 나타난다. 머리는 산발. 눈은 충혈.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밀고 들어온다. 무슨 일? 이 집이 내 거라고. 거실. 서연은 서랍을 마구 뒤진다. 쿵탕쿵탕.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 그건 은행에 동결되어 있어요. 뭐? 유언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대요. 서연이 냉소한다. 참 똑똑하네. 미리 다 알아봤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본다. 어머니와 수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서연이 그 액자를 본다. 이게 뭐야? 액자를 집어든다. 사진 속엔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다. 언제 찍은 거야, 이거? 작년 봄이요. 어머니 생신 때. 생신?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어머니 생신. 자신은 축하 문자조차 안 보냈다. 서연이 액자를 바닥에 내던진다. 철컥. 유리가 깨진다. 수진이 놀라 뒤로 물러선다. 왜 이러세요? 5년 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 어머니 세뇌한 거지? 세뇌요? 그래. 안 그럼 친딸한테 한 푼도 안 줄 리가 없어. 수지는 깨진 유리를 줍는다. 손에서 피가 난다. 아,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 배경 다 조사할 거야. 정과 있는지, 사기친 적 있는지. 수진이 고개를 든다. 마음대로 하세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하다. 일주일 후, 동네 슈퍼 앞,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린다. 저 며느리 15억 받았대. 친딸 놔두고, 진짜 딸은 한 번도 안 왔다던데. 그래도 피는 피 아니야? 피가 뭐 대수야. 끝까지 모신 사람이 진짜지. 수진이 슈퍼에서 나오며 그 대화를 듣는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는다. 서울, 법무법인 세양. 서연은 변호사와 마주 앉는다. 조사 결과 나왔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긴다. 이수진, 전과 없음, 재산 없음, 빚도 없음. 그럼 아주 깨끗합니다. 의심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서연은 서류를 집어던진다. 말도 안 돼. 같은 시각. 어머니의 집. 수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한다. 오래된 서랍을 연다. 삐걱. 안에서 낡은 앨범이 나온다. 표지가 색바랬다. 펼치는 순간 사진들이 쏟아진다. 전부 수진과 어머니의 사진. 병원에서, 마당에서, 식탁에서. 수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본다. 눈물이 떨어진다. 앨범 마지막 장. 거기엔 쪽지가 끼워져 있다. 어머니의 손글씨. 수진아,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수지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는다. 밖에서 까마귀가 온다. 까악까.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언장 무효소송 첫 공판. 방청석은 텅 비었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다. 수지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판사가 입장한다. 제1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일어선다. 유언자 김말수는 유언 작성 당시 며느리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근거는 5년간 며느리와 단둘이 생활하며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한다. 외부 단절이 아니라 돌봄이었습니다. 또한 유언장은 의사가 판단 능력을 확인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긴다. 원고 측 추가 증거 있습니까? 서연 측 변호사가 봉투를 꺼낸다. 고인이 생전에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스크린에 문자가 뜬다. 서연아, 엄마 많이 아파. 한 번만 와줄래? 날짜 3년 전 7월 15일. 답장 없음. 법정이 조용해진다.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변호사가 계속한다. 하지만 원고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본다. 사실입니까? 서연은 입을 연다.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대답이 없다.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선다. 피고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봉투를 연다. 고인이 남긴 편지입니다. 판사가 받아든다. 낭독하겠습니다. 내 딸 서연에게. 너는 나를 버렸다. 10년 동안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바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바쁨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사랑은 시간을 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편지가 계속된다. 수진이는 달랐다.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나를 끝까지 지켰다. 밤마다 기저귀 갈아주고 새벽에 일어나 약 챙겨주고 내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나는 딸보다 며느리가 더 따뜻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재산은 수진에게 준다. 이건 보상이 아니다. 감사의 표현이다.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다. 편지 낭독이 끝난다. 법정이 숨죽인다. 판사가 말한다.
유 원장은 유효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으며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원고 패소, 쿵, 망치 소리.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수지는 눈을 감는다. 복도로 나서며 중얼거린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항소를 준비한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던진다. 이럴 수가 없어. 직원들이 눈치를 본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닥쳐. 서연은 술을 마신다. 혼자 회사 책상에서. 동네는 완전히 수진 편이 되었다. 그 딸 정말 한심하다. 10년 동안 어머니 안 찾아봤으면서 돈만 밝히네. 서연은 그 소문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어머니 집에 찾아온다. 초인종을 누른다. 띵동. 수진이 문을 연다. 뭐하러 오셨어요? 서연은 봉투를 내민다. 3억? 이거 받고 집 내놔. 수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는다. 싫어요. 5억 줄게. 안 돼요. 10억? 서연이 소리친다. 수진은 고개를 젓는다.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서연이 비웃는다. 웃기네.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그럼 뭐야? 기억이요. 어머니와의 기억. 서연은 할 말을 잃는다. 기억. 자신에겐 어머니와의 기억이 얼마나 있나. 10년 전 마지막 다툼. 엄마는 내 인생 이해 못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서연은 돌아선다. 친척들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동생들, 조카들. 수진 씨,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친딸이 있는데 며느리가 독차지하는 건. 수진은 전화를 끊는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온다. 협박, 설득, 회유. 어느 날 밤 12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쿵쿵쿵. 이수진. 나와. 남자 목소리. 서연의 사촌 오빠들이다. 돈 나눠줘. 친척들도 권리 있어. 수진은 불을 끄고 숨는다. 새벽 2시. 유리창에 돌이 날아온다. 쨍그랑. 유리가 깨진다. 수진은 비명을 지른다. 으악.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다음은 더 큰 돌이다. 경찰 신고.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는다. 범인 아세요? 모릅니다. CCTV는요? 없어요. 경찰은 그냥 돌아간다. 수지는 혼자 깨진 유리를 치운다. 손에 피가 배어난다. 또 눈물이 떨어진다. 어머니 이게 맞는 걸까요? 3일 후 수지는 어머니 방 정리를 계속한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한다. 먼지가 쌓여 있다. 이게 뭐지? 금고엔 번호 자물쇠. 수지는 남편의 생일을 눌러본다. 0-8-1-4. 찰칵. 열린다. 금고 안. 낡은 노트 한 권. 갈색 표지가 해졌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첫 페이지. 어머니의 손글씨. 수진에게 전하는 진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쿵쿵쿵. 두 번째 페이지. 너는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알아야 한다. 수지는 숨을 멈춘다. 서연은 내 친딸이 맞다. 하지만 너도 내 딸이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질 뻔한다. 뭐라고? 너는 내가 23살 때 미혼모로 낳은 아이다. 그 시절 나는 가난했고 혼자 키울 수 없었다. 입양을 보냈다. 그게 너였다. 수지는 벽에 등을 기댄다. 숨이 가빠진다. 30년이 흘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서준과 결혼했다.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결혼식 날 너의 목에 있는 점을 보고 알았다. 빨간 점.
내가 나왔을 때 봤던 그 점. 수지는 목을 만진다. 오른쪽 목덜미. 작은 빨간 점 하나.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준이가 죽고 내가 나를 끝까지 돌봐줬을 때 깨달았다. 피는 숨길 수 없다는 걸. 너는 내 딸이다. 진짜 딸이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리고 사랑한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안는다. 소리 없이 운다. 다음 날, 수지는 서연에게 전화한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직접 봐야 해요. 카페에서 만난다. 수지는 노트를 내민다. 이거 읽어보세요. 서연은 노트를 읽는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떨린다. 노트가 테이블에 떨어진다. 너랑 나랑 자매였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그럼 왜 어머니는 말 안 하신 거야?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다고 숨겨?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침묵. 긴 침묵.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싼다. 나는 뭘 한 거지? 석 달 후. 어머니의 집 거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진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춘다. 수진과 서연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엔 차 2잔.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연다. 너한테 미안해. 목소리가 낮다.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저도 언니 마음 이해해요. 서연은 창밖을 본다. 마당에 어머니가 심었던 장미가 피어 있다. 어머니는 우릴 다 사랑하셨던 것 같아. 네.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수진이 말한다. 어머니는 혈육보다 행동을 보셨어요. 행동?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손을 잡아줬는지, 그게 중요했던 거죠. 서연은 눈을 감는다. 10년. 자신이 어머니 곁을 떠나 있었던 10년. 그 시간 동안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친딸이라는 걸 믿었어. 언니는 친딸이에요. 아니야. 진짜 딸은 너였어. 수지는 고개를 젓는다. 진짜 딸은 따로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커튼이 흔들린다. 수진이 덧붙인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시간? 누가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 누가 힘들 때 옆에 있었는지. 서연은 눈물을 닦는다. 나는 바빴어. 정말 바빴다고. 알아요. 근데 그게 핑계였어. 시간은 낼 수 있었어. 수지는 서연의 손을 잡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가? 우리 서로 알아가는 거요. 언니. 서연은 수진을 본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다. 35살의 여자. 자신보다 17살 어린 동생. 5년간 어머니를 홀로 돌본 사람.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나눈 자매. 미안해, 수진아. 괜찮아요, 언니. 테이블 위에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다. 서연이 그걸 집어든다. 소리내어 읽는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내 두 딸아. 편지를 내려놓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다. 밖에서 새가 운다. 마당의 장미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수진이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릴 가르치셨어요. 뭘?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어머니는 옳았어. 창밖으로 해가 기운다. 긴 그림자가 거실을 채운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린다. 수진의 마지막 독백이 울린다.
세상은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알려주셨다. 지난 건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함께한 순간들이라고. 친딸은 떠났고 며느리는 남았다. 그게 어머니의 선택을 만들었다. 인생은 결국 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로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약속이 아니라 손길로.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햇빛이 사진 액자를 비춘다. 어머니와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이제 서연의 사진도 놓였다. 새 여자, 각자의 시간. 하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